경기도는 안성시에 2023년까지 종합휴양시설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안성시는 언론인 브리핑에서 민선 5기 7개 분야 성과 및 2014년 10대 중점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의 시정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대비해 원산지와 식품제조업체 위생기준 단속을 강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경기도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안성시의 대규모 체험형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죽산관광레저단지가 조성이 되면 관광객의 증가로 고용 효과가 커 지역 산업 발전에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표적인 기피시설 가운데 하나인 쓰레기 소각장이 에너지를 생산해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산업인데 앞으로 이런 시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보도에 강효숙 기자입니다. 경기도는 14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안성 죽산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학용 국회의원, 황은성 안성시장, 송기길 중국 심양 만순달그룹 회장, 김영춘 서해종합건설 회장은 안성 죽산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산 53번지 일원에 대규모 체험형 복합관광 레저단지 조성에 합의했습니다. 중국 만순달그룹과 서해종합건설이 공동 추진하는 이 사업은 문화, 체육, 관광 등을 테마로 한 총 146만 8천 제곱미터 부지의 종합관광 레저단지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는 6,600억 원으로 중국 만순달그룹에서 3,000억 원, 시공사인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에서 3,6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죽산 관광단지는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16년 1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총 사업 기간은 3단계로 나누어 202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 죽산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고용 효과가 우선 크고 지역의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역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죽산 관광단지가 더 빨리, 더 아름답게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인허가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세계민속축제와 바우덕의 풍물로 유명한 안성시가 이번 복합관광 레저시설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경기 동남부권의 특화된 관광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이 친환경 소각시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안양시가 자원회수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 교체와 보수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을 증설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정상 가동했습니다. 국도 11을 포함해 344억 5,100만 원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가 증설되고 열에너지 회수시설인 터빈 발전기가 새로 설치됐으며 소각로와 보일러 등 최신 시설로 교체됐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 폐기물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하게 됐음은 물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증기와 전기를 생산해 연간 34억 원의 수익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다른 소각장에도 소각열을 활용하는 시설을 늘릴 계획입니다. 주민 기피 시설인 쓰레기 소각장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귀한 시설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평택역에서 지난 13일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평택역 농성단이 6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강효숙 기자입니다. 평택역 광장에 설치된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평택역 농성단이 천막 농성장 앞에서 농성 600일을 맞아 1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노동당 평택안성 당원협의회, 심리치유센터 와락, 평택민주단체 연대회의, 평택참여자치 시민연대 주관으로 관계단체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정미지부장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훈 수석부지부장,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박호림 사무국장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전원복직과 47억 원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복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판결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47억 손배 가압류 즉각 처리하라! 평택역 천막이 벌써 600일째 됐습니다. 이것은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바라는 평택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일을 평택역에서 농성을 하면서 지켜왔고, 그리고 쌍용차 해고된 노동자들 공장 복귀를 위해서 5번째 겨울을 맞이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47억의 손배, 24명의 죽음, 불법 판정을 받은 비정규직 해고된 노동자들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2014년도에는 쌍용자동차 경영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과 47억 원에 이르는 손배 가압류 철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판결을 이행해 줄 것을 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강효숙입니다. 최근 평택 브레인시티 종합지수협의회와 농지대책위원회가 브레인시티 사업 조성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주세화 기자입니다.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와 농지대책위원회는 13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률 자문을 거쳐 수정한 후 경기도와 최종 합의된 동의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동의서의 내용은 수용지역 주민의 보상을 전제로 일부를 유보해 평택시 지분을 대체하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동의서 내용 중 사업 종료 시점에 미분양 산업 용지가 발생될 경우 3,800억 원의 기금은 금융사가 몰취한다는 항목은 자녀 보상금 수령 및 토지 소유권 이전 때까지 유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보 보상 금액은 사업지의 분양률에 따라 지급되고 소유권도 유보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이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용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경기도에서는 요구합니다. 이 보상 유보금을 통해서 이 사업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분들의 50% 이상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20% 내지 30% 토지 보상금이 남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나중에 20% 30%의 보상 유보금을 받는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소유권이 이전이 절대 안 됩니다. 그 점은 충분히 안심을 하셔도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45만 평택 시민의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김성기 시장님께서 주민하고 일심동체 45만 시민과 일지 단결해서 이 성균관대학교 사업을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수용지구 주민들의 유보 보상 금액과 전체 사업비는 독립법인인 자산관리회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최종 합의한 내용으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오는 17일까지 기한인 감정평가의 기준 총 사업비의 10%인 380억 원의 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을 전제로 그 보상금 중 일부를 유보하는 조건의 동의서를 오는 17일 경기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택에서 YBC 뉴스 주세화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안성시 의회는 제136회 임시회를 통해 벤처산업단지 유치 특별위원회에 내실 있는 활동으로 안성시만의 차별화된 벤처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는 2014년 시정 언론인 정례 브리핑을 지난 15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정 기자입니다. 안성시의회는 13일 오전 11시 안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36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벤처산업단지 유치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벤처산업단지 유치특별위원회는
박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8명으로 구성됐으며 13일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0일까지 운영됩니다. 벤처산업단지 유치특별위원회는 벤처기업협회 및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등 다각적인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 벤처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한 각종 문제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벤처산업단지의 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측면의 방안을 모색하고 집행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기업 지원을 마련하여 안성시만의 차별화된 벤처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성시는 벤처산업단지 유치특별위원회에 내실 있는 활동을 통해 안성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안성에서 YBC 뉴스 김수정입니다. 안성시는 15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4년 시정 언론인 정례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은 황은성 안성시장과 이진찬 부시장, 강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언론인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안성시 김영관 정책기획 담당관은 경제, 보건복지, 교육, 농정, 문화, 도시, 행정 등 민선 5기의 7개 분야별 성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안성시 2014년 10대 중점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올해에도 시의 비전인 시민이 행복한 맞춤도시 안성을 완성하기 위해 선정된 10대 시정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시정의 역량을 모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인들은 브리핑 이후 황은성 안성시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안성시 발전을 도모하며 살기 좋은 안성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최근 거론되고 있는 벤처산업단지 유치 사항에 대해 안성시는 아직 벤처기업협회로부터 정식으로 제안된 사항이 없다며 제안이나 협의 요청이 있을 시 안성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안성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안성에서 YBC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소식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실현을 위해 화성시는 읍면동을 순회하며 2014년 시정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화성시는 지난 13일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2014년 시정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반월동 주민센터 3층 대강당에서 최인석 시장과 이원우 국회의원, 화성시의회 김경은, 오문섭, 박혜명, 박종선 의원과 다방면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반월동의 주요 문제점과 발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 시장은 시정설명회에서 창의적인 교육, 희망을 전하는 경제, 생활이 편리한 교통, 자연을 살리는 환경 등 분야별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했으며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 반월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출퇴근 시 상습 정체로 인한 교통난과 미흡한 인도 문제, 아이들의 교육 등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했습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화성시가 힘을 합쳐 빠른 시정을 할 것이며 다양한 복합문화센터를 만들어 시민들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토론 수업과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인 교육으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 실현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14년 시정설명회는 이번 달 27일까지 읍면동에서 진행되며 시민들과 격이 없는 소통으로 불편이 해소될 때까지 시정하여 나아갈 방침입니다. 오산시 소식입니다. 오산시는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잊혀져가는 겨울놀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설왕동과 초평동에 얼음썰매장을 개장했습니다. 꽁꽁 얼어 빙판이 된 오산천과 지류하천은 썰매 타기에 해지는 줄 몰랐던 60, 70년대 아이들의 아련한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 시대 아이의 추억과 온 가족이 동심으로 즐겼던 얼음썰매장이 오산시 설왕동과 초평동에서 개장했습니다.
설왕동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설왕동 얼음썰 매장은 설왕저수지 제방 아래 주차장과 함께 개장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전통 썰매 타기는 2,000원이며 팽이치기와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연을 날리고 싶은 분들은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키즈카페와 같은 트렌드 문화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얼음썰매 타기와 대형 비닐하우스에서 먹는 소박한 먹거리는 겨울철 자연과 하나 되고 추위를 이겨내는 놀이의 백미였습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가 다른 농축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농수축산물 판매장과 음식점 4,9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농축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또 건강기능식품과 한과류 등 설 선물용 식품제조업체 280여 곳의 위생기준과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추위는 풀렸지만 미세먼지의 농도는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장시간에 걸친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겠습니다. 마스크 꼭 쓰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